안녕하세요. 미래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생물학서적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어떤 인사이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유전자 로또가 진짜 로또인 이유. 그래서 책 제목은 유전자 로또고요. 그 책은 그리고 그 저자는 누군지 설명을 드리고, 그럼 책에서 소개된 유전자 로또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책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책이 유전자 로또 또 지네틱 라터리인데요. 이건 생물학자가 쓴 게 아니에요. 의사나 생물학자가 썼을 것 같은데 자연과학적 지식이 굉장히 많이 동원되니까 번역자도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의과학을 이제 대학 학부에서는 생명과학과를 나오고 전공하는 학생하니까 이과생인데 놀랍게도 이제 글을 쓴 사람은 이렇게 옆에 보인 예쁘게 생긴 여자 있죠, 미국의 캐슬린 이라는 저 심리학자거든요. 심리학자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과적인 지식을 가질 수? 우리나라 심리학과 미국 심리학이 좀 달라요. 미국은 임상 심리학자도 어떤 인간의 몸 자체를 연구한다는 면에서 지금 의사와 가장 가까운 직업이 심리학이 아닌가.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심리학이 좀 더 인문스럽고 조금 더 뭐랄까 이제 책을 읽게 되는 뭐 그런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자는 캐슬린 페이지 하든이라는 이 여자고요. 양력은 82년생이니까 올해 한국 나이로 41세밖에 안 됐네요. 그래서 퍼먼 대학교 심리학 전공 학사, 그리고 임상심리학으로 버지니아 대학교는 버지니아 주지에 있는 대학이죠. 인셈심리학. 그리고 현재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심리학과 교수니까 여기에 유명한 교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이 당장 생각나진 않지만 언어심리학과 세계적인 교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출신의 심리학 전공자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전자 로또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왼쪽에 보이는 인물 누군지 다 아시죠? 빌 게이츠. 오른쪽에 보이는 인물은 그죠? 예, 이영애. 이런 사람들이 유전자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빌 게이츠처럼 물론 빌 게이츠가 잘생긴 사람이 남자들은 그 능력, 여자들은 외모라는 건 어떻게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이런 것들은 타고난 거잖아요. 예. 능력은 후천적으로 개발되는 게 아니더라. 이러면 제가 이제 교육하는 입장에서 그런 그쵸? 예, 반론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교육이든 뭐든지 유전자가 훨씬 더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 저는 이제 유전자 로또에 당첨됐다는 건 진짜 왜냐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를 타고날지는 그쵸 그거는 진짜 운이거든요. 로또거든요. 예, 부모 잘 만난다고 꼭 유전자도 잘 만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부모 잘 만나면 유전자도 잘 만나게 되는데 뭐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약간 어떤 이건 로또라는 그쵸 예, 그런 성격의 어떤 운은 랜덤하게 어떤 적용된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유전자 로또라는 거는 부모가 아버지가 50% 유전자 물려주고 어머니가 50% 유전자를 물려준다는 건 그건 어디까지 확률이란 얘기예요. 누군가는 57%가 될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내면 무조건 50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영향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어머니에게 더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형제지간에도 50%의 유전자를 공유한다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형제들은 더 많이 공유할 수도 있고요. 어떤 형제들은 더 적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평균을 내면 50%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유전자라는 게. 물론 정확히 우리가 알기에는 아버지부터 정확히 50%, 어머니부터 정확히 50% 밀려.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책은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로또로 이루어진다는 증거란 얘기죠. 예, 유전자가 랜덤으로. 확률을 역시 공부를 해야 심리학이든 어떤 유전공학이든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리고 한 사람의 정체성에 이런 유전자와 환경 얼마나 결정적일까. 그래서 극단적으로 유전자가 모든 게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기적 유전자 쓴 리처드 호킨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전에 아돌프 히틀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유전자가 100%다. 그 환경이 100%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탈린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장자크 루소도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했죠. 예. 어, 아니다 이게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나에게 맡겨주면 나는 그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 수도 있고 뭐 과학자로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들이 교육에서 환경이 더 중요하다. 교육이 더 중요하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유전자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니까 환경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유전자가 환경이 반반도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5대5라고 해도 그쵸, 좀 뭐랄까 좀 양보하고 후퇴한 건데 제가 살아보니까 유전자가 팔 환경이 이 정도가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제 유전자 갖고 다른 부모를 만나서 살았다 뭐 그런다고 해서 제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결국에는 그쵸, 예. 사람은 생겨먹은 대로 살아가는 게 결국 유전자가 결정한다는 거니까 저는 어쩌면 유전자가 결정한다는 그 입장에. 근데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이 캐서린 이 하든이라는 이 심리학자는요. 그거에 반기를 든 유전자 평등론을 치는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에게서 어울리지 않는 공정성을 주장하는 좌파예요. 그래서 근데 궁금한 건 유전자 결정론자들은 항상 극우 아니면 우생학자가 되는 거죠. 예. 리차드 도킨스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돌프 히틀러는 말할 것도 없죠. 예.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잘난 놈 못난 놈이 이미 유전자 단계에서 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뛰어난 유전자들은 뛰어난 유전자를 가진 사람과 결혼해서 뛰어난 유전자를 남겨야 된다는 얘기고 히틀러가 그 전 세계 최고의 악한으로 지금도 그렇죠. 어떤 누구도 그렇죠. 도전을 이제 푸틴이 좀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예. 피하게 도전을 만들고 그런 결정적인 이유는 그거 한데 근데 그렇게 욕먹기 전에 히틀러가 원했던 주장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거든요. 이상의 불량 유전자는 유전자를 남기지 마라. 그런 만약 생각을 조금이라도 동의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히틀러의 지지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본인들은 결정적으로 부진하시겠지만 뭐 그런 결정론자들이 그러니까 유전자를 이게 어떻게 보면 생명공학의 어떤 핵심인 유전자공학이 이 어떤 발전한 게 어떻게 보면 제니퍼 다우드너 같은 유전자 가해를 하는 사람들이 꿈속에서 유전자가 어떤 히틀러가 돼지를 나타나서 너 잘하고 있다고 뭐 칭찬해주는 그런 악몽을 꿨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항상 국어랑 무상학이랑 같이 연결되니까 그게 좀 기분이 나쁠 거예요. 이게 가장 최첨도 아니고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미래의 돈벌이가 될 저는 어떤 캐시카우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에요. 예, 불공정에 대해서 불가차를 냅니다. 예. 공정하지 않다는 말은 미국에서도 그렇죠. 원숭이들도 싫대요. 그러니까 조사모사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입시도 학종은 불공정하고 수능으로 점수 그렇죠. 예. 그런 시험으로 결정하는 점수로 그냥 결정하는 뭐라는 거 시스템화된 공정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유전자 결정론을 보면요. 그죠. 실제로는 공부의 모든 부분, 상당 부분, 모든 부분은 아니에요. 그죠. 상당 부분은 사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공부가 자체가 안 맞는 사람들을 이거 예를 들어서 부모가 모두 공부를 못했는데 자식만 공부를 되게 잘한다.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제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부모가 그쵸 머리가 좋고 그러면 머리가 좋으면 부자일 확률도 없잖아요. 그럼 자식들 공부를 잘하게 돼서는 결국에 유전자 결정론을 사회로 기울면은 불공정 이슈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여학은 캐설린 하든이라는 이 심리학자는 그 불공정을 그쵸 예, 어떤 극복하려고 그쵸 예, 하기 위해서 유전자 어떤 로또를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이니까요. 예. 그래서 유전자가 로또라면 사실 그건 공정사 하는 게 아니죠. 이미 그건 운이죠. 이영애 같은 외모를 타고나는 거나 빌 게이츠 같은 능력을 갖고 태어나거나 그죠? 예.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어떤 능력도 마찬가지겠죠. 예. CEO라든지 뭐 쉽게 말하면 예술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게 로또로 되는 게 유전자로 그쵸? 태어난다면은 공정성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어, 그 부모를 탓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렇게 부모의 유전자를 그런 식으로 아니 왜냐 부모의 유전자가 있어요. 대개 부모의 아버지가 50% 주고 어머니가 50%가 주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수학을 잘하는 유전자가 있고 어머니가 수학을 유전자가 있으면 자녀가 수학을 잘할 확률이 높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러면 그게 로또는 아닌데 그게 둘 다 안 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어떻게 세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중에 두 사람한테만 가고 또 한 사람한테만 안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의 조합이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탄생할 때도 그 경우의 수가 70조가지가 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인간이 한 명 태어나기 위해서 또 부모가 필요하잖아요. 부모는 또 부모가 필요하고 그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다면요. 곱하기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많은 만약 그거에 맞는 평행세가 다 있다고 생각하면요. 이 우주는 그쵸 셀 수도 없이 뭐 센다는 숫자가 의미가 없는 무한한 우주라는 말이 성립이 되고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와 어떤 지금 이 우주 말고 다른 우주가 있다고 주장하는 평행 우주는 그런 면에서 뭐 제가 좀 약간 삼천포로 빠진 느낌도 있는데 유전자 얘기하다가 갑자기 평행 우주냐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겁니다. 예. 공정성은 그런 면에서 유전자가 로또라면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죠? 내가 이런 유전자를 타고났으면은 그렇죠. 예.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지. 근데 공정성은
모두가 똑같은 공정한 기회의 공정성. 그쵸? 예, 그거죠. 그래서 내가, 월 1,000만 원짜리 과외를 받고, 똑같은 시험지로 매일 똑같은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시험을 본다. 뭐, 옛날에 학력고사 했을 때는, 이재용도 똑같이 그렇게 시험을 받고, 그리고 가난한, 예를 들어서 전국에 뭐 70만 명 중에 시험생 중 70만 등으로 못 사는 집안 학생도 똑같은 조건.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기회의 공정인 거고요. 그쵸? 예. 결과의 공정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은 결과의 공정까지 포함하지 않고 문제는 이제 기회의 공정과 함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유전자가 로또로 누가 쉽게 말하면 이 존 롤스의 무죄 베일을 약간 생물학 버전으로 좀 바꿔놓은 게 이 책의 유전자 로또의 책의 본격 메시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누가 그쵸? 태어나고 싶을 때 이영애처럼 이뻐지고 싶고 이쁘게 태어나고 싶고 빌게이츠처럼 똑똑하게 태어나고 싶겠죠. 그게 안 되는 그죠? 결국 로또의 당첨자는 적으니까 그렇게 안 되는 대다수 유전자를 위해서 그 유전체 학을 이용해 그죠? 그 불공정성을 오히려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뭐 이런 게 이 책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런 책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똑똑함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수학을 잘하는 유전자가 있냐? 이런 단일 유전자는 없다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공학자나 유전학자가 아닌 심리학자가 얘기를 하는데도 사실은 워낙 이제 정확한 팩트를 담고 있으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연 그런 슈퍼베이비가 탄생할 수 있는지, 맞아요. 이제 쉽게 말하면 가타카 베이비라 할 수 있겠죠. 수학만 잘하는 유전자를 그쵸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수학만 잘하는 유전자를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다. 딸에게 물려주고 싶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아무리 크리스퍼 가이가 발전하고 유전자 가이가 발전해도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예, 유전자나 인간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아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서는 일단 부정적인 의견을 캐서린 어, 저, 하든 교수는 제시하고 인간의 유전자 스타일은 왜 모네 스타일이라고 불리나? 그러니까 그만 요 모네 스타일이라는 건 뭐냐면요. 멀리서 보면 미인인데 가까이서 보면 아유 좀 형편없는 그림이 모네의 그림이라는 예, 이제 말해서 이제 그런 건데요. 모네가 원래 저는 모네 그림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불리기도 해서 인간의 유전자 스타일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멀리서 보면은 이제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좀 그러니까 좀 그렇게 불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모네 스타일 그러니까 재밌어요. 이 책은 어떤 이제 생명과학이나 유전자 지식뿐만 아니라 역시 그러니까 물론 주로 서양이지만 서양의 뭐 영화 그리고 한국 영화 기생충 얘기도 나옵니다. 다양한 작품들이 사용되면서 불공정한 문제를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텍스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생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BTS가 이런 어떤 석학이나 어떤 어떤 작가들의 책에 나오는 일은 거의 없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은 훨씬 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건 지식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런 면에서 예. 그리고 유전자는 결국 동전 던지기와 같다는 거죠. 예. 동전 던지기는 결국에 쉽게 말하면 아직은 이제 크리스퍼 베이비라는 것이 아직 먼 미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동전 던져가지고 앞면만 계속 나올 수도 있고 뒷면만 계속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수학적 사고라는 걸 결국 모든 것이 확률적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확률을 높은 쪽으로 선택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유리하게 가자는 게 확률적 예, 사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쵸? 결국 유전자에도 그런 확률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유전체 장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유전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죠? 유전학에 대해서 반우생학이 되고 싶습니다. 야 이거예요. 이 사람의 이 책을 쓴 이유가 이 사람의 책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정성과 형평성을 이게 그러면 공정성과 형평성은 사회과학적인 문제니까 이 책의 또 범위에서 벗어나죠. 그 문제를 또 어떻게 유전체학이 그쵸? 예, 좀 동원될 수 있고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아직은 하여튼 연구가 많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책도 어떤 약간만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이 책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면요. 의학이나 생명과학이나 심리학과, 사회학과 전공자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책이고요. 다양한 사례와 인용이 풍부한 읽을거리로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결정론이 반드시 우생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고요. 리처드 호킨스의 책을 읽었다면 이 책을 반대 입장에서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아요. 유전자를 로또인 채로 남겨두면 안 될까? 뭐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제가 보수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유전자가 로또라면 유전자를 로또인 채로 남겨두고 그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겠냐. 그것 때문에 갈등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종합 점수를 매겨보니까 5점 만점에서 4.5점 정도. 좋은 점수를 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읽고 좋은 책들만, 제가 읽는 책은 이거에 10배가 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딱 한 주에 한 편만 찍는 이유는요. 그 중에서 미래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들만 고른 겁니다. 예, 좀 더 많은 영상을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야겠죠. 하여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난과 불평등을 제거하듯이 윤리에서 비롯되는 불평등도 제거돼야 한다 할까라는 저거에 저자의 주장에 저는 완벽하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또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일단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이제 응원이 제가 열심히 독서하고 그 독서한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